예, 반갑습니다. 아리안의 문영석입니다. 2020년 1월 6일 월요일 신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 한 달 새 1,000명 짐사 몸집 줄이기 가속, 시중은행 희망퇴직 신청자 1,025명, 수억 퇴직금에 곱지 않은 시선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중은행 희망퇴직자 수가 하나은행이 369명, 농협이 356명, 우리은행이 300명. 지금 은행에서는 몸집 줄이기가 나섰다. 여기에서 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전 국민들이 이제 은행에 저축을 합니다. 예전 같으면 은행에 돈을 주면 8%, 10% 이자를 주는 때가 있었죠. 무조건 돈을 은행에 두면 이자를 8%, 9%, 10%씩 줬던 거죠. 근데 지금은 뭐 0.5, 뭐 1년에 1%가 채 안 되는 1% 이하의 이자를 주죠. 두 번째, 우리는 예전에는 적금 넣으러도 은행에 갔고, 돈을 찾으러도 은행을 갔죠. 근데 지금은 현금 지급기에서 입금도 하고 출금도 해요. 그래서 은행에 가지 않더라도 현금 지급기가 그걸 대체하는 거죠. 우리가 대출을 내도 은행을 갔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업무들을 사람을 만나지 않고 무인으로 다 가능하더라. 송금할 때도 저희가 출납부에 이렇게 송금한다는 용지를 적었어야 됐잖아요. 지금은 그냥 핸드폰으로 누르기만 하면 송금까지도 끝나요. 은행 입장에서는 이용하는 사람은 똑같은데 지금처럼 그 직원들을 인건비를 다 빼버리는 거죠. 똑같이 이용하는데 사람들이 직접 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순이익이 좋아지겠죠. 우리는 전 국민들이 자산의 7, 80% 이상은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온전히 돈을 모아서가 아니라 대출을 많이 내죠. 그러면 대출 이자는 결국은 은행의 수익하고 똑같으니까 전 국민들은 은행에 이용하는데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매장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매장 개수도 줄어들이고 2층으로 올리고, 그리고 대출은 전 국민이 내서 집을 사니까 수익 구조는 좋아지죠. 그래서 저는 은행도 동업하기 참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은행에 관련된 공부법을 제가 카페에 또 한번 올리겠습니다. 운전자는 커피 마시며 경치 구경이나 하시죠. 이렇게 하면서 국토부가 지정한 자율주행 단계를 레벨 3으로 올렸대요. 그 이제 7월 달부터 핸들 잡을 필요 없는 레벨 3 자율주행차 7월부터 달린다. 레벨 3은 부분 자율, 비상 상황 시에는 운전자가 운전이 필요하지만 비상 상황이 아니면 그냥 자율, 이제 알아서 달리는 구조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레벨 4가 뭐냐 하면 조건부 완전 자율, 지정된 조건에서 운전자 없이 운전한다. 레벨 5는 완전 자율, 모든 조건에서 운전자 없이 운전한대요. 저희가 레벨 3까지 왔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020년 1월 7일 화요일 신문을 읽으면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연결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1월 7일 화요일 신문을 읽기 시작한 이틀째가 되네요. 큰 제목은 오늘 신문 두 신문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아이 재우고 펫밥 주고 AI가 내 곁에 왔다. 그 다음 산업의 판을 바꾸는 AI, 규제 감옥서 풀어줘라. AI에 대한 얘기가 신문에서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네요. 오늘 첫 번째는 미국이 이란의 그 지도자를 타격하면서 중동발 유가 금값 급등, 사태 악화된 세계 증시 7에서 10% 하락한다. 그래서 금값이 급등하고 유가도 급등했어요. 증권에서 전 세계의 아시아 증시는
뭐 2%, 1% 정도 빠졌습니다. 그 유가가 오르면 득을 보는 회사는 어디일까? 유가가 오르면 손해 보는 회사는 어디일까? 이런 것도 투자의 하나로 보시기에 좋죠. 그 유가가 오르면 손해 보는 거는 우리나라 제조업은 다들 손해를 보죠. 그리고 어제 기사에서 항공주가 유가가 급등하면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서 어제 많이 빠졌어요. 한 5% 정도 빠졌는데, 우리가 이제 항공주 같은 경우 이제 유가가 오르면 유류 할증제를 붙이죠. 그죠? 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직접적인 큰 타격을 주진 않고 매수에 오히려 기회도 될 수 있다. 저는 이때까지 뭐 한 10년 동안 주식하면서 중동하고의 어떤 사태들마다 보면 항상 그렇게 느껴져서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가 급등의 항공주 일제히 하강, 과당 경쟁 LCC 업종의 직격탄, 제주항공 주가 하루 만에 4.5% 빠져.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런 기사를 보면 항공주 불안한데 항공주 투자를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항공주는 이제 두 가지의 영향을 받아요. 일단은 유가, 두 번째는 환율인데, 저는 유가는 유류 할증료로 대체된다 보면 유가가 많이 오를 때는 유류 할증료를 추가해서 여행 상품에 넣죠. 그리고 환율이 가장 큰 거다. 1200원대는 항공주의 매집의 가장 큰 포인트고, 유가는 그냥 참고 사항으로 보시고, 어제처럼 이렇게 하락할 때에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봐도 좋겠다. 요 얘기가 듭니다. 두 번째는 AI가 바꾼 세상에서 땅에서 하늘로 판 키운 현대차, 개인용 비행체 PAV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대차가 당신의 인식을 바꿔라. 세계 최대 전자쇼 CES 2022에 이제 BMW가 내건 슬로건이고, 자동차 부분들이 이제는 땅을 넘어서 이제 하늘로 진행하겠다. 그렇게 해서 현대차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들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진짜 영화에서 다 보던 일들이 진짜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그러면서 2022년 정도에는 이거는 자율주행이고, 아까 보니까 이거를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2023년부터 시범 운행할 계획이니까 앞으로 3년 뒤입니다. 진짜 3년 정도 뒤에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세상이 빨리 바뀌죠. 막 어제 신문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손을 안 대도 갈 수 있는 차를 만든다 했는데 지금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 이제는 하늘까지 난다 하니까 엄청 빨리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현대차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진짜 잘 만들면 또 엄청난 게 있겠죠. 그죠? 뭐 BMW는 어떻게 할까, 벤츠는 어떻게 할까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뭐 다른 거보다는 오늘은 유가에 관련된 얘기인데, 뭐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유가가 오르면 누가 돈 벌까? 유가가 떨어지면 누가 돈 벌까?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유가를 한번 보셔도, 경제 하실 때 공부하셔야 되는 게 이제 환율, 유가, 금리, 금값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유가 한번 보셔도 누가 돈 벌까, 누구는 손해를 볼까를 공부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8일 수요일입니다. 첫 번째는 문 대통령 신년사가 있었는데 전쟁 표현까지 써가면서 집값 잡기 고강도 대책 예고, 집값을 잡겠다고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면서 9억 원 이상들은 많이 잡혔고, 오히려 9억 원 이하는 신고가, 전세가 급등, 이딴 대책에도 시장 불안 계속화되는데, 신년사에서 부동산을 기필코 잡겠다라는 의지의 어떤 그 담화문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점점 더 강도가 세지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또 하나의 기사는 올해부터 임대소득 연 2천만 원 안 돼도 소득세를 내야 된다. 임대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은 비과세를 이때까지 유지했었는데 2019년도 소득분 신고분에 대해서는 2천만 원이 안 돼도 이제는 신고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관련돼서는 계속 규제, 세금 이런 게 계속 따라 나오고 있어서 무작정 사면 오르던 시기하고는 다르게 이제 세금의 문제가 지금 계속 걸려 있네요. 뭐 그것도 제가 또 보게 됐고, 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식 중에서 금융주가 싸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누가 생각해도 뭐 반도체라든지 뭐 AI 관련주들은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드렸습니다. 오늘 기사에 보니까 딱 진짜 그렇게 나왔어요. 이란 사태에도 외국인 반도체 금융주 샀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이 이제 계속 팔고 있었는데 그래도 사는 종목들이 있었다. 그게 뭐냐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NC소프트, 삼성전기, KB금융, 신한지주 이런 금융주들을 사더라. 어제 제가 분석해드린 것처럼 은행주는 앞으로 그 수익이 좋을 수 있겠다라는 추측을 한번 해봤었잖아요. 그 기사가 이제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는 한번 고민해봐도 수익 구조가 앞으로 좋아지고 동업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얘기 드릴 거는 대구 4차 순환로 연내 개통 물 건너. 지금 청서에서 범물동으로 하는 순환도로는 저희가 지금 다니고 있죠, 그죠? 안심에서 서변 IC, 읍내에서 성서이라는 외곽 순환도로 한 34km가 원래 사실은 개통을 하려 했는데 스마트 톨게이트 도입하려다가 설계 바꾸면서 사업비도 수백억으로 늘어나고 공사도 지체돼서 올해는 개통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1년 지연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요게 개발이 되고 나면 아무래도 교통도 훨씬 더 좋아질 텐데 1년 연기됐다고 하네요. 도로공사 오락가락 행정, 공사 미뤄지고 혈세 줄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월 9일 목요일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현대차가 우버 손잡고 개인용 비행체를 띄운다. 수직 이력 후 순식간에 시속 290km. 개인용 비행체를 만든대요. 와, 실물이 진짜 멋진데요. 요렇게 이제 상용화할 계획이라 하니까 상용화 계획이 언제까지냐? 2023년에는 시제품이 나온대요. 곧 이제 하늘을 나는 진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네요. 현대차가 이제 차 회사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죠? 이제 뭐 그런 성장 동력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 두 번째는 서빙 로봇 찾는 사장님, 서울보다 지방이 더 많은 이유. 지금 이제 식당에 가보면 오늘도 제가 식당 가보니까 손님이 정말 많은데도 서빙 하시는 분은 딱 두 분이시더라고요. 인건비 문제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서빙하는 로봇을 산대요. 지금 지방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하고,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물건을 싣고 센서가 있어가지고 주방에서 음식만 올려놓으면 위치 추적 센서와 장애물 감지 센서로 로봇이 알아서 테이블로 찾아간다. 그래서 현재 11개 매장에 로봇을 대여하고 있다고 해요. 우아한 형제들이. 우아한 형제는 배달의 민족, 그죠? 거기에서 11개 매장에 로봇을 대여하고 있고, 문의가 많이 들어와 50개 매장에 대여 계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살려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우아한 형제들 회사에서 그걸 사서 대여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대요. 점점 계속 더 살기 좋아지기도 하지만
점점 우리 일자리들이 계속 잃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누가 돈 벌까? 우한 형제들도 돈 벌겠네요, 그죠? 이런 대여 사업을 고가이다 보면 결국은 대여료로 사업을 할 수도 있겠구나. 현대차는 우리가 예전에 공중전화에서 전화하고 삐삐 세대가 있었고, 전 국민이 핸드폰을 사는 순간 SK텔레콤이 돈을 벌었죠. 물론 삼성전자도 벌었고, 앞으로 우리가 예전에 보던 TV에서나 본 듯 개인 전용 비행기를 가지게 되면 누군가는 돈 벌 것인데 과연 진짜 가능할까? 저렇게 된다면 앞으로 현대차가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구나. 지금 날짜는 2023년에 시제품 나온다 하니까 우리가 아무도 핸드폰이 없을 때 그걸 전 국민이 갖게 해서 누군가는 돈을 벌었고, 아무도 없는 개인 그 비행체를 앞으로 다 가지게 된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다 가지게 된다면 앞으로 누가 돈 벌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네요. 1월 10일입니다. 오늘 신문기사 제가 한 2번 정도 봤는데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전 세계의 부가 계속 바뀌죠. 예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일 때도 있었고, 또 아이폰의 스티븐 잡스일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누가 뭐니 해도 아마존의 시대다. 그 아마존이 어떤 회사였느냐? 그냥 온라인으로 책 파는 회사였죠. 책을 팔다가 지금은 아마존에서 주문해서 부품을 조립하면 비행기도 만들 수 있다 할 정도로 안 파는 게 없다. 그 기사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존이 신기술 재패한 이유. 새로운 기술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신기술을 재패한 이유. 우린 매주 실패를 토론한다. 이 책 팔든 온라인에서 책 팔든 이 아마존이 어떤 기술력보다도 성장했던 비결이 뭘까? 저도 아마존에 관련된 책들을 계속 몇 권 샀거든요. 한번 보면 아마존 책을 제가 몇 권 샀었는데, 이렇게 아마존처럼 생각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보는데 왜 어떤 기업보다 성장할까? 그 아마존의 혁신이 3가지 C로 되어 있다요. 3C. 고객에 대한 집착, 그 다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하루 100개 이상 질문하는 호기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 연구의 80%를 할애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기업들도 사실은 계속 도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실패도 없겠지만 실패하지 않으면 결국은 성장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이런 큰 전 세계적으로 최대 기업도 계속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고객에 대해서 집착하고 연구해라. 하루에 100개 이상 질문하는 호기심을 가지라 하는데 우리 삶도 똑같은 것 같아요. 새로운 도전들을 하고 실패도 해봐야 성장이 있지. 새해가 됐는데 어떠한 도전도 하지 않으면, 이런 기업들도 이렇게 고민하고 실패를 반복하고 엄청난 기획력과 전문가들이 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하나의 기업인데 나도 기업이라고 보면 새로운 도전들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실패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해서 더 나은 방법으로 발전함으로 어떤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아이폰보다 더 뛰어난 회사가 된 건 실패에 대한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새해가 됐는데 작심삼일하지 마시고 또 새로운 도전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기사였고요. 두 번째는 내륙도시 대구 물류 트라이포트 도전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내 최대 규모 첨단 물류센터 쿠팡 손잡고 지난달 30일 첫삽, 통합신공항 산업철도 추진, 항만 물류기지 인입철도도 개통. 요게
국가 산단에 3,200억 규모의 초대형 사업을 실시한다. 물류센터를. 지금 제가 물건을 이렇게 딱 사보면 오늘도 제가 쿠팡에 왔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뭘 사면 쿠팡에서 계속 시키네요. 예전에는 뭐 G마켓, 그 다음 뭐 옥션 이런 데는 미국계 회사인 이베이가 소유하고 있죠. 우리나라 회사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저희 쿠팡 뭐 이렇게 시켜보는데, 쿠팡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회사 아닌데 결국은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물건을 사러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물건을 받는데 좀 더 빨리 라고 생각했을 때 물류창고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IC, 그러니까 교통이 편한 고속도로 진입 출입이 좋은 곳, 그리고 약간 외곽, 땅이 싼 곳, 이런 물류창고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많을 것 같다. 대구 우리 지역에 국가산단에 큰 물류센터가 만들어지면 일단 일자리가 창출되겠네. 그리고 여기에 대응해서 물류창고들이 앞으로 수요가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대구가 이제 물류 관련된 어떤 사업들에 대한 지원과 투자들을 계속 도와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위치 좋은 건물이 좋았죠. 왜? 뭐 나이키 매장 해도 되고 은행이 들어와도 되고 뭐 이랬지만,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주차장이 없으면 불편한 건물일 뿐이에요. 그죠? 차대기가 불편하면 이제 소비 자체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도 위치 좋은 곳이 아니라 이제는 물류업자들이 투자하기 좋은 곳은 어디일까 이렇게 생각해 봐도 IC 주변의 공장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또 고민해 볼 만한, 왜냐하면 아마존도 유통회사거든요. 금방 얘기했던 쿠팡도 유통회사입니다. 유통의 핵심은 누구보다 더 빨리 로켓으로 와야 되죠. 그죠? 누구보다 더 빨리면 물류 창고 확보, 그 다음 물류 시스템의 변화, 이런 거라고 보면 부동산도 그렇게 접근 한번 해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만 평 규모의 2021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앞으로 한 2년 정도, 2020년이니까 2년 정도 남았네요. 그러면 대구 테크노의 국가 산단의 물류 창고가 완성이 된다네요. 참고하시면 또 도움이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